오늘은 북한의 인구 구조와 인구 변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북한의 인구는 인구 성장과 인구 구조 추이, 그다음에 출산력, 사망력, 그리고 인구 이동과 도시화 추이, 이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북한은 인구에 관한 자료가 최근 자료, 특히 2008년 이후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2018년에는 새로운 센서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북한이 센서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센서를 실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북한에 센서스 재정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가지고 유엔 그리고 미국이 여러 가지 무역 제한 조처를 취했기 때문에 센서스가 정확하게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2018년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남북 간의 통일을 생각하고 있고 민족 문제로서 북한 인구를 꼭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루어 보는 주제입니다. 우선 북한의 인구 추이의 경우 보면 북한의 인구를 2008년 센서스를 하기 전, 가장 최근의 센서가 2008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이었는데 그 전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의 인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추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엔이라든지 또는 통계청, 그리고 92년의 경우에는 그 에버스타트와 베네스타, 에버스타트는 주로 미국의 그 CIA 쪽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고, 이 사람이 베네스트라고는 젊은 여성 인구학자 주디스 베네스트입니다.를 데리고 책을 쓰면서 그 유엔에 가입을 하고 센서스나 또는 기초 통계 자료를 유엔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93년에 센서스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자료를 제출을 함으로 해가지고 센서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때 얻은 자료를 가지고 추계를 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최근이라고 해봐야 거의 15년 전입니다만은 북한의 자료를 이용해서 일본의 개요 대학에 있었던 문호일, 이 본인은 조총련계 학자입니다만은 양심적으로 이 북한의 인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학자들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북한의 인구가 1946년부터 여러 가지로 추계되어져 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인구 추이 46년에서 2010년까지 이제 대체로 보여주는데, 1944년 5월 1일 약 1000만 명을 좀 넘죠. 그게 46년에 925만. 46년에서 57년간 월남,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 그 다음에 6.25 전쟁 때문에 인구 손실이 약 900만 명 정도에 도달했다 하는 겁니다. 61년에서 70년 사이에 3%의 높은 인구 성장, 남한하고 비슷합니다. 인구 성장률로 70년에는 1,400만 명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되고, 79년에서 82년 1,700만 명, 85년에서 89년 거의 1,900만 명, 90년에서 92년 2,000만 명, 99년에서 2005년 0.8% 인구 증가로 이때도 이제 2,200만 명, 2010년에 2,419만 명. 아마도 지금 북한의 경우에도 한 2,500만 명 수준에는 도달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이 앞에서 본 그래프를 가지고 60년대부터 2010년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여러 가지 인구 성장률을 추정을 해 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해 놓은 건데 차이가 납니다만, 전반적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은 인구가 엄청 감소를 했다 이 말이죠. 북한이 전쟁에서 사실 패배를 한 겁니다. 인력 소모도 대단히 컸고, 거기다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전쟁 동안에 소모된 어떤 인구를 복원이라도 하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어떤 인구 증가 운동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당시 물론 이 기간 중에는 북한에서 여러 가지 봉건적인 어떤 관습을 타파할 수 있는 여성의 재가 금지라든지 이런 습관들이 과거에 그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꾸준하게 계속되어 왔습니다만은 사회주의적인 어떤 혁신을 통해 갖고 여성 해방이 이루어지고 특히 타가소 이런 것들의 경영을 통해 가지고 여성을 부족한 노동력 남자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그 데려오기 위해서 타가소를 만들고 해가지고 출산 장려 운동을 했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은연중에 가족 계획 운동이 벌어지는 우리나라와 사실상 비슷한 모습들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한 인구 규모 2008년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10년 전에 센서가 벌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유사점도 많이 발견됩니다만은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은 그 고난의 행군 시대의 문제, 북한의 경우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합니다만 남한보다는 출산력의 감소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또 6.25 전쟁 때의 경우 특히 이제 그 감소의 정도가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베이비붐 같은 거 이런 것도 북한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어느 정도 컸느냐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피라미드에 나타난 특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베이비붐이라든지 또는 그 한국 전쟁 세대의 영향, 에코 이펙트라든지 고난의 행군, 특히 그 93년 이후에 보게 되면 그 북한의 경우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 뭐 이걸 가지고 아무리 아름답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은 당시 북한의 대기근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에 많은 경우 중국의 경우도 60년대 이전 그 대기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만은 계획경제의 잘못입니다. 많은 경우 물론 이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 체제가 구소련이나 동유럽이 망하게 되면서 고난의 행군 대기근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회주의 형제 동포들이 동포국가들이 지원을 한다면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때 마침 구소련 그 다음에 동유럽이 완전히 해체되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되면서 그걸 도와줄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혼자서 감당해 나가야 했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나게 된 것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 전쟁 세대 에코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하고 관련해 가지고 북한 이제 취학률, 취학 인구의 문제입니다.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소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5학년 그 취학률, 중학교 6학년 취학률, 고등교육 취학률이 쭉 떨어지게 된다. 17세, 19세에 군입대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군입대가 지나고, 북한의 경우 과거에 보면 10년 이상 군입대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17세, 19세, 여기 보면 17세에서 10년을 더하게 되면 27세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이 25세 이런 때부터 이제 남자들의 경우에 진학률이 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령별 취학률, 그 남녀별 취학률, 북한의 경우에도 사회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남자에 비해 가지고 여자의 취학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학교별 그 교육 피라미드도 보여질 수 있는데 그 남자, 여자 이렇게 된 남자들이 고등교육을 많이 받는다. 5세 이상의 최종학교 졸업을 하면 소학교 이하가 24.3, 중학교가 59.4, 고등학교 고등교육 기간이 16.3. 소학교 이하는 남자, 여자였고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중학교는 남자 56.7, 여자가 61.8. 고등교육은 남자가 18.8, 여자가 14.8, 남자가 좀 많아지는 거.
전통적인 남녀 그 교육 격차는 그래도 그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2008년도에 이미 남자와 여자는 고등교육권에 그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만은 북한의 경우 중학교에서 고등교육권을 오면서 중학교에서만 하더라도 여자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비해서 61.8%가 이제 중학교를 다녔대. 남자 이렇게 돼 있는데 고등교육관의 경우는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별로 소학교 이하의 졸업을 이제 도시와 농촌으로 보게 되면 소학교 이하는 도시는 23.0, 농촌은 26.2다 이 말이죠. 농촌의 소학교 이하가 더 많이 거죠. 중학교는 도시 농촌에서 58.1, 61, 농촌에 좀 더 많죠. 그다음에 고등교육기관. 이것이 북한의 경우 중학교 졸업이 아닌 사실상 고등학교를 사실상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농촌 이렇게 되는데 도시는 18.9, 농촌이 10면 도시로 이제 좀 많이 와 있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비교하고 2008년까지 도농 간의 교육 격차는 여전히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이제 총 취학률의 국제 비교를 해보면 2008년 건방에 북한의 경우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유치원의 경우,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이런 경우는 북한이 대단히 우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등학교까지는. 대학교의 경우 그 19지역 그러니까 재학 인원이 학령 인구 전체의 그 19%밖에 되지 않는다 말이죠. 한국은 95%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58%, 한국이 너무 높은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북한은 이제 20%, 중국이 23%, 그다음에 프랑스, 러시아, 체코, 폴란드, 쿠바 이렇게 했는데 쿠바가 109%, 한국보다 좀 더 우위에 있다. 일본이 이제 높은 편이고 러시아 75% 이렇게 되는데 대체로 55%, 60%가 적합한데 한국은 너무 많고 북한이 너무 낮다고 하는 게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경우 출산력 사망률 변동 추이를 보면 2008년의 경우에 미혼율이 그 20대 초반까지는 거의 100%다.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은 급격히 감소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도 여전히 여자는 결혼을 해야 된다 해갖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급격히 감소해가지고 30대 후반부터는 모두 결혼을 한다 하는 겁니다. 20대는 남자보다 훨씬 낮다 하는 겁니다. 미혼율이.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에 남자와 여자를 놓고 볼 때 남자에 비해 여자가 좀 빨리 결혼한다 하는 거죠. 30대 초반 미혼율이 5% 이하로 감소한다 하는 겁니다. 남한의 1995년 통계, 그러니까 13년 정도가 미혼자의 비율을 놓고 볼 때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혼인 패턴은 13년, 15년 정도 북한이 남한을 추정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 또는 남북 간의 접촉이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혼인 패턴들이 북한이 아무리 사회주의 체제를 취한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형태로 변하지 않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더 캐치업을 하면서 혼인 상태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혼율을 보겠습니다. 남자들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0.5% 이하이다. 남녀 사이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겁니다. 여자는 30세 이상에서 1% 수준이고 여자의 사별률이 남자보다 훨씬 더, 물론 북한의 경우에도 남자가 여자보다 고령층으로 가면서 사망을 하게 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사별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북한의 그 합계 출산율을 보게 되면 농촌이 2.18, 도시가 1.89, 이제 보면 0.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시도별로 보게 되면 평안북도가 2.05, 평양시가 1.92,
평양이 대체로 2.1인 대체 출산율보다 좀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양강도나 또는 황해북도가 또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도시는 전반적으로 1.89였고 2.0을 밑들고 농촌이 2.18 해가지고 대체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만 북한 전체는 대체로 2.00하고 93년에 비해 가지고 출산율이 약간 0.13 정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도농 간의 합계 출산율의 차이는 0.56에서 0.29. 그러니까 1993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2008년은 그리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거죠. 시도 간에는 함경남도와 그 황해남도 사이에 94년 0.36이었는데 평안북도와 평양시 사이에 0.13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하는 거. 지역 간 차이의 일관성이 부족한데 사실은 보면 표의 그 기간 중 황해남도에서는 출산율이 0.33 떨어졌는데 함경남도에서는 출산율 0.04 상승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센서스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합계 출산율을 구하는 것인데 북한의 그 인구 동태 통계의 등록률이라든지 또는 센서스의 응답의 어떤 정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상세하게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2018년 센서스가 실시될 것이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시된 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만큼 정확하게 점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의 기대 수명입니다. 93년에서 2008년인데 90년대 중반 이후 국제기구 및 외국에서의 그 식량 지원이나 또는 그 농사를 지었는데 그 추수 결과의 일부 개선으로 식량난이 이제 완화가 되었다. 90년대 초반에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의 행군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대 수명은 사실상 보면 96년, 97년, 98년에 갖고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남자들의 경우 60세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여자들의 경우도 65세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2008년 들어가고 조금 개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통계에 대한 정확성, 기대 수명을 작성하는 방법, 생명표 작성의 방법과 관련이 되겠는데 좀 더 앞으로 북한의 통계는 2018년 센서가 작성이 되고 이때까지 공개되지 않은 북한의 인구 통계, 특히 동태 통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통계를 정확하게 점검함으로 해서 북한의 전반적인 모습, 인구에 대한 모습에 대한 어떤 픽처를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북한이 북핵과 관련돼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남북한의 그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통계 협력도 제대로 들어있어 북한이 경제 발전 또는 사회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북한의 경제활동 상태입니다. 이 고난의 행군이 있었던 96년과 2003년과 관련해 갖고 93년, 2008년, 남한의 2007년 이렇게 될 때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연령별 경제활동률에도 미약하게 남한처럼 M자 쉐입이 형성된다. M자 쉐입이라고 하는 것은 미혼의 상태에서 이제 경제활동 참가가 높다가 여성들의 경우에 그 출산기에는 다시 경제활동 참가가 줄어들다가 출산을 끝내고 나서 다시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인데 북한이 7.3%부터 남한이 배웠고 일찍 노동시장에서 이탈한다. 이거는 북한 체제 자체가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사회주의 이념에 가지고 이탈을 일찍부터 강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기는 힘듭니다. 북한이 어떤 제도적 어떤 법령으로 인해 가지고 고령자들의 그 경제 활동에 참여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남녀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입니다. 북한의 산업 구조는 1차 산업, 3차 산업,
2차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6.30%, 34.4%, 2차 산업이 29.6%, 2차 산업이 1차 산업보다도 오히려 낫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성대국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강성대국을 이룰 수 있는 산업은 사실 농업보다는 2차 산업이고 2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3차 산업은 사회주의의 경우에는 보조 산업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산업별 구성비를 보면 농림업이 439만 명, 36.0%, 제조업이 288만 명 해가지고 23.7%, 사업이나 개인 공공 서비스업 247만 명입니다. 최근 북한이 이제 장마당 뭐 이렇게 하고서 여러 가지 어떤 3차 산업, 서비스업의 어떤 기반이 배급제도의 붕괴로 인해 가지고 구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은 2018년 센서스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건설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업자 이제 성비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떤 영역의 경우에는 농림업은 90이죠. 여자 100명에 대해서 남자가 오히려 적어지는 거. 광업의 경우는 보면 177로 돼가지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 가지고 1.7배가 높다 이 말이죠. 제조업의 경우는 1.1배, 건설업은 3.5배,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갖고 그러니까 남자가 20만 명, 여자가 50만 명이었고 약 40%니까 여자가 대략 2.5배가 되겠죠. 남자보다도 2.5배가 많은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운수 통신업의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도 2.5배가 많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들 간의 어떤 특정 산업별로 봤을 때 어떤 집약 집중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패턴은 시장 경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 남한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북한의 사회주의도 시장 경제를 택하고 있는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는 영역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별로도 보게 되면 직업별 구성비는 농림업 숙련직, 그 다음에 기능원, 기계조작, 조립원, 그 다음에 성별 분포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남녀 모두 농림업 숙련직의 비중이 높다 하는 겁니다. 준전문직 이상, 특히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포함해서 남자는 15.4%, 여자는 11.4%. 높은 취업자 성비는 관리직은 509입니다. 여자 100명당 남자가 그쪽으로 종사. 전문직도 여자 100명에 대해서 남자가 194명. 기능원의 경우도 이 오퍼레이터의 것인데 기술 기능공, 기계공이죠. 여자 100명에 대해서 남자가 193명, 1.9가 됩니다. 낮은 취업자 성비를 보이는 게 서비스 판매직, 사무원. 이거는 여자 100명에서 남자가 7명, 그 다음에 사무원은 22명이니까 이런 경우 서비스 판매직이나 사무원들 경우도 이 시장 경제를 택하는 남한과 비슷하게 오히려 여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체제를 택하든 시장 경제를 택하든 간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남한과 북한의 별 차이가 없는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직업별, 산업별 구성비라든지 성별 남녀 간의 직업 또는 산업별 어떤 디스크리미네이션 또는 차별적 분포는 2018년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실 모습이 기다려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주민의 남녀별 가군의 활동입니다. 2008년에 이제 보면 텃밭 가꾸기라든지 가축 사육, 땔감 구하기, 물기,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가군의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텃밭 가꾸기, 가축 사육 등 자가소비,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가소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10명 중에 3명꼴로 16세 이상 인구 중에 있다 하는 거죠. 이미 2008년에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경제활동 참여는 30대, 20대, 그리고 40대와 50대, 60대 해가지고 이 참여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 가구의 경제활동률은 텃밭 가구이 31.5, 이게 개인 소비가 중요해지기, 가축 사육이라든지 땔감 구하기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의 인구 구조와 인구 변동과 관련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인구 이동, 인구 도시화의 추이와 관련되는 건데, 먼저 그 북한의 행정구역, 평양의 구역 배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을 다녀오면서 많은 감동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2008년 센서스 이후에 북한의 시도 행정구역 변경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45년에는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황해도가 처음에 있다가 황해북도, 황해남도가 일단 나눠지기 전이죠. 45년 5월에는. 그 다음에 이제 평안남도, 평안북도, 평양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직할시가 하나였는데 현재는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그 다음에 강원도, 황해북도, 황해남도가 있고 평양, 직할시, 그 다음에 개성, 그 다음에 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라선, 청진, 그 다음에 해산, 함흥, 그 다음에 강계, 신의주, 남포, 해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는 원산, 원래 해방 전, 그러니까 1945년 초에만 하더라도 원산은 함경남도였습니다만은 반쪽이 난 강원도를 하나의 행정구역, 남한어로 말하면 광역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원산을 강원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남북 간의 어떤 경쟁 속에서 남한이 9개의 도를 가지고 있는 데서 북한도 그와 비슷한 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거죠.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북한은 남한에 비해 가지고 인구가 남한이 대략 5천만을 좀 넘어서는데 북한은 2,500, 거의 절반입니다. 영토, 땅의 넓이는 남한보다도 약간 넓습니다만은 10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넓습니다만은 행정구역은 그 사람의 숫자가 적은 것만큼이나 적었다. 5개 정도의 도가 있었는데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강원도라든지 또는 황해북도, 황해남도를 만들고 거기다가 양강도, 저강도를 만들어 가지고 남한과 비슷하게 행정구역을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개수의 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평양은 19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4개의 군이 들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구역 외에 군, 농촌 지역을 넣는데 도시와 농촌이 동시에 발전을 해야 되는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념에 근거를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상원군이라든지 또는 강동군이라든지 또는 그 강남군이라든지 또는 보면 중화군이라든지 이런 구역들이 되어 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19개 구역이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개의 구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지방 행정 체제는 기본적으로 직할시, 그 다음에 도, 시, 군입니다. 직할시와 도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남한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됩니다. 시, 군 하는 것은 그 기초자치단체, 구역 또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의 구에 해당됩니다. 업 하는 게 있고 동리 있는데 여기는 면이 없습니다. 노동자구 하는 거는 북한의 지역에 있는 특별한 것인데 광업이나 어떤 특수산업, 물론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북한은 강성국가를 이야기하면서 무기를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의 경우는 노동자구를 두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 1일에 1직할시에서 3개 특급시였고
남포, 개성, 나선입니다. 나진과 선봉을 합쳐갖고 만든 건데 2011년 2008년 센서를 하고 난 후에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1직할시, 2특별시, 나선, 남포와 9개 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지금 2018년 어떠한 방식으로 센서스를 하고 있느냐, 또 그 결과를 발표해 놔야지 그와 대조해서 북한의 지방행정체제를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만은, 직할시 외에 또 북한의 경우에는 특급시라고 하는 것이 있다. 남한의 광역시에 해당하지만은 남한과는 달리 도단위 행정구의 관할에 속한다 하는 겁니다. 특급시는 일반시와는 그 구역으로 세분되어 있다 하는 거죠. 구역하는 것은 구입니다. 구 또는 지구는 도단위의 행정구에서 직접적인 관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구는 어떻게 보면 군 중에서도 그 공업화가 좀 되어 있는, 공업화도 이제 광업화나 또는 군수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북한의 지방 행정 체제는 1945년 광복 이후에 60여 차례 행정구역을 변경을 했다 하는 거죠. 2010년에는 특히 평양시 남쪽 일부 지역, 강남군, 중화군, 상원군, 성호구역을 황해북도로 조정 개편을 했다. 그러니까 평양시의 그 관할구역이 대폭 축소가 되었다.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93년 센서스 이후에 2000년대 초에 북한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의 행군, 대기근을 거치면서 수도라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디센트한, 깨끗한, 좀 더 보람있는 복지 수준이 높은 여러 가지 어떤 시설 또는 의식주를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어떤 책임 면제의 부분이 일정 정도는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당시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사실상 수도 규모를 간소화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행정구역 인구가 93년과 95년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면적 구성비는 그 평양이 축소가 되고 그 다른 지역들은 좀 늘어난 지역들, 좀 감소한 지역들이 있는데 크게 변화는 하지 않습니다만 강원도 좀 감소했죠. 예를 들면 평안남도는 좀 늘어났고 평안북도 큰 변화, 자강도가 조금 늘어났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규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북한의 행정구역의 변화는 우리 남한보다도 좀 더 자의성이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어떤 그 중앙정부 평양의 어떤 의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지역이 특정 지역에 편입되었다가 또는 분리되었다가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입니다만은 93년에서 2008년, 이것은 북한의 인구가 93년이 그 실제 그 센서스 현장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행정자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냐. 2008년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 조사를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그 의문은 완전히 가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 도시 이제 북한의 경우 평양을 포함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인구 증가율이 일관성이 있게 나타나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어떤 지역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것이 북한 행정구역의 어떤 자의성 행정구역 변경의 자의성, 인구 증가율이 어떤 체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또는 다른 정확하게 그런 실제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냐. 센서스가 북한에서 정확하게 실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대단하게 상상하기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정확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 패턴이 강원도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떤 경우는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상상하기가 좀 힘든 경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앞으로 2018년 인구 센서가 시행이 되고 좀 더 시기열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구 이동 규모입니다.
그 인구 이동 규모는 80년, 82년, 85년, 86년, 8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놓고 있는 북한의 경우 인구 1000명당 북한의 경우는 사실상 군 지역 이상을 이동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80년에서 87년 이동 자료에서 그 80년에서 87년 북한의 이동은 리의 경계, 동 노동자구의 경계를 벗어나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남한의 이동은 군 또는 시의 경계를 벗어나서 이동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 경계는 북한이 더 좁은 범위에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인구에 대해서 그 북한의 경우 그 비율이 5.3, 5.2, 4.7, 5.2, 5.9, 뭐 2005년에 3.5%. 이 남한의 경우는 군의 경우에도 21%, 뭐 이렇게 돼 있죠. 2008년에도 보면 33.1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은 2008년 센서스, 남한은 2005년 센서스를 이용해서 계산했다. 두 자료 모두 이동은 센서스 실시 이전 5%의 군의 경계선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경우에 보면 북한이 사실상 평양을 보게 되니까 자유롭다.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북한은 엄격한 의미에서 평양 시민과 평양이 아닌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엄격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북한의 주민등록 시스템에는 공민등록 시스템이었는데 평양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센서스를 실시하는 지 350만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공민증이 아니라 시민증을 부여하게 되고 나머지 지역은 공민증을 부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과 나머지 지역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그 동이나 노동자구의 경계를 넘어서서 거주지를 옮기는 대단히 힘들다. 남한처럼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 하는 것이고 남한의 경우에는 대단히 활발하게 이동이 전개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남한과 북한을 볼 때 인구 이동, 한 나라에서 그 자유의 권에 해당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동의 자유, 거주지 이동의 자유는 대단히 중요한데 북한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2018년 센서스가 실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집계를 하더라도 큰 변화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인구 이동의 흐름인데 그 전체적으로 93년에서 2008년을 보게 되면 2008년 기준 평양시의 인구 이동을 보면 목적지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에 6.6만 명의 전입자가 있고 출발지를 기준으로 전출자는 2.4만 명. 북한의 경우에도 2008년에 15년 동안에 약 4.2만 명이 순전입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한국 같으면 15년 동안 93년에서 2008년에 4.2만 명 순전입으로 끝이 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상당히 계획된, 통제된 평양시라는 직할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강도입니다. 전입자가 6,000명, 전출자는 1만 명으로 4,000명이 순전주이다. 빠져나갔다 하는 겁니다. 이동인구의 절반 이상 그 목적지가 되고 있는 북한의 경우 국내 이동을 하는 경우 절반 이상이 주로 어디로 갔느냐 하면 평양 그리고 주변의 평안남북도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람들이 구태여 이동을 하지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아주 컨센트레이션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하는 겁니다. 황해북도 그 다음에 인구 이동하면 전입자가 2만 명, 전출자가 2.8만 명 되었고 순전출이 8,000명 인구가 약간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그 인구 센서스 결과를 보게 되면 현 거주지와 공민등록, 북한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불일치입니다. 이걸 놓고 당시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탈북자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는 공민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공병력을 제외한 2,163만 명이죠. 2,500만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현 거주지와 공민등록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사람들
대략 35만 명 정도 1.6% 비율이 있었다 이거죠. 남녀별 불일치로 보면 남자가 1.4, 여자가 1.9, 여자가 오히려 이동이 좀 활발해 가지고 국민 등록과 현 거주지사의 불일치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불일치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평양시. 남자가 4.4, 여자가 3.8이고 여자가 5.0. 전체적으로 4.4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평양이 훨씬 많다. 물론 그 부모 또는 자녀, 특히 부모가 되겠죠. 시골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가 그 평양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일시 방문을 하면서 센서스가 거기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불일치가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일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자강도였습니다. 90년대에 흉년, 기근 등의 자연재해로 탈북자나 식량 난빈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불일치가 나타난 것인지 이동 자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나타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정보를 국제기구나 다른 어떤 분석 목적을 위해 가지고 제출하지 않고 마이크로 데이터를 해외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마이크로 데이터를 공개를 해서 북한이 인구 주택 센스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은 보게 되면 2018년에 남한이 북한에 센서스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마이크로 데이터의 제공 또는 릴리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구를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44년 그 1000만 순에서 2419만으로 증가를 했다. 고난의 행군 중에 식량 난원을 해갖고 출산율은 급감을 했지만 가임 여자 인구가 많아가지고 출생아 수, 특히 그 5년간 총 198만 명은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하는 겁니다. 2008년 합계 출산율은 2.0으로 93년 2.13에 비해갖고 0.13 정도가 감소를 했다 하는 거죠.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식량난이 계속 악화돼 가지고 기대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고 식량난 절정이 이르렀던 97년과 98년입니다. 98년에 기대 수명이 최저 수준에 도달을 했다 하는 겁니다. 2008년 10월 기준 평안남도가 전체 인구의 17.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평양시가 326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구 북한 인구가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시화율은 60%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1985년 90년대 수준의 도시화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도시 인구는 1953년에 150만 명, 60년에 438명, 80년에 984만 명, 2008년에 1416만 명으로 대폭 증가를 했다. 하지만 북한의 도시화는 북한 전체가 생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처럼 도시 자체가 풍요로움이 없는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 도시다운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되느냐, 좀 더 엄격한 의미에서 도시를 정의하는 작업들도 앞으로 2018년 센서스가 시행되고 나면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여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어떤 이해에 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사회주의 국가의 도시 문제, 인구 이동 문제, 출산, 사망을 연구하는 경우에 충분하게 검토되었고 현재도 검토되고 있는 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북한의 2008년 센서 자료와 남한의 2005년 센서 자료를 가지고 인구 이동을 비교하면 그 남한의 인구 이동을 규정하는 바운더리가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남한이 10배 정도에 비하고 북한보다 훨씬 빈번하게 인구 이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리 또는 동 또는 노동자 구 이런 거 우리나라 남한으로 보면 읍면동 수준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까지 모두 다
인구 이동으로 정의를 하고, 남한의 경우에는 군 단위 이상 지역, 시군을 넘어서는, 시군구를 넘어서는 경우에 인구 이동으로 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10배 이상 빈번하게 인구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 특히 그 2005년 자료와 2008년 자료를 비교했을 때도 그러한 그 통계에 극단적인 어떤 대조를 보이게 되는 것을 놓고 볼 때 북한은 여전히 외형적으로 대단히 잘 규제된 사회라고 할 수 있으면, 이것은 특별히 북한이 인구 이동을 제도적으로, 법령으로 여러 가지 어떤 강압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북한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인지, 어떻게 돼서 북한 정부가 가이디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지도되어진, 유도되어진 어떤 이동 정책을, 이주 정책을 취할 수 있느냐를 두고 북한이 어떤 내부적인 혼란을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체계적인 질서 정연한 발전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해서 제한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물론 2018년 센서스가 좀 더 잘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마이크로 데이터와 함께 우리에게 제공이 된다면 북한에 대한 지식은 풍부해질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2008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북한의 해방 이후부터 인구의 어떤 성장, 그리고 규모, 그리고 출산력, 사망력, 그리고 도시와 인구 이동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